저는 야마모토 유키, 올해로 미즈우은행 싱가포르 지점 5년차 뱅커입니다. 도쿄의 번화가 시부야에서 나고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안정적인 삶을 꿈꿔왔습니다. 아버지처럼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즈우은행에 입사했을 때 제 미래는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5년 전 싱가포르 발령은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낮에는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마리나 베이 샌즈, 고층 빌딩 속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밤이 되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콘도 문을 열자 습기 찬 공기와 함께 깊은 적막이 밀려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달째 놓인 일본 라멘 봉지가 텅 빈 냉장고 옆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TV를 켜도 시끄러운 현지 뉴스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휘황찬란한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바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낯선 문화, 서툰 영어,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먹는 기름진 서양 음식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텅 빈 콘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죠. 가끔씩 친구들이 도쿄에서 놀러 오긴 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더욱 깊은 외로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마치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달까요.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음식 문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가정식 백반을 먹고 자란 저에게 싱가포르의 음식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느끼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먹는 토스트와 커피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일본 식당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고향의 맛을 느끼긴 했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고향을 떠나 홀로 타지 생활을 하는 기러기 아빠의 심정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인 한국인 박지훈 씨가 점심시간에 싸온 도시락을 보았습니다. 새빨갛게 물든 밥 위로 고소한 돼지고기 기름이 반짝였고 김가루가 흩날리며 바삭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 입 베어 문 순간 코끝을 찌르는 매콤한 향이 퍼졌고 식욕을 자극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그 어떤 음식과도 다르다. 저렇게 매운 음식을 어떻게 먹지? 속으로 혀를 내두르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고 한국은 늘 일본의 경쟁 상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IT,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일본도 한국에 추월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은 유치하다고 생각했고 한국 음식은 맵기만 하고 맛이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마치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저는 제 스스로를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의 도시락은 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콤한 냄새, 강렬한 색깔,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훈 씨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저에게 묘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맛일까? 왜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걸까? 며칠 후 야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저는 다시 박지훈 씨를 만났고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음식이 김치볶음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마모토 씨,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 혹시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박지훈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감동했고 김치볶음밥에 대한 궁금증도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박지훈 씨의 권유에 용기를 얻어 김치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쟁반에 담겨 나온 김치볶음밥은 생각보다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빨간 김치, 윤기 흐르는 밥알,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김가루는 저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한 입을 떴습니다.
빨갛게 물든 밥알 위로 김가루가 살짝 흩날렸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강렬한 감칠맛이 터져 나왔습니다. 혀끝을 스치는 매콤한 김치의 맛, 짭짤한 돼지고기의 풍미, 그리고 불맛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맵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씹을수록 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고 뒤이어 달콤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데? 저는 놀란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김치의 아삭한 식감, 돼지고기의 고소한 풍미, 그리고 밥알의 찰진 조화는 저의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저는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싱가포르 생활에 지쳐있던 저에게 김치볶음밥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치볶음밥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 김치볶음밥이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김치볶음밥을 먹었고 주말에는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김치볶음밥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 싱가포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고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치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진 이 음식은 저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점심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뭘 먹을까 고민하며 싱가포르의 덥고 습한 날씨 속을 헤매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망설임 없이 회사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이 나오는 날이면 마치 행운이라도 만난 듯 기뻐하며 줄을 섰습니다. 신기한 건 김치볶음밥을 먹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기운이 솟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업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일들도 그 매콤한 맛 덕분에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소울 푸드가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는 박지훈 씨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한국 마트에 들러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와 엿이었죠. 박지훈 씨는 약과와 엿을 보더니 활짝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아침부터 웬 선물이세요? 이렇게 챙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야말로 야마모토 씨 덕분에 싱가포르 생활이 더 즐거워졌어요. 가끔 일본 음식점에 같이 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지훈 씨의 넉살 좋은 웃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가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씨 덕분에 다양한 한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빔밥의 신선한 채소, 불고기의 달콤 짭짤한 풍미, 그리고 뜨끈한 삼계탕까지. 하지만 제 입맛을 가장 사로잡은 건 떡볶이였습니다. 쫄깃한 떡과 중독적인 매콤달콤한 소스의 조화는 단숨에 저를 매료시켰죠. 한국 음식이 이렇게나 다양했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한식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한국 드라마도 볼수록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매료되었습니다. K-팝 역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 같았죠.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발음과 문법 때문에 고생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식품 기업인 K푸드와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의 한식을 알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K푸드는 김치, 라면,
과자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K푸드의 제품을 수출하고 한식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한식의 매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 자신이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통해 한식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고 다양한 한식을 맛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저는 설렘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문화 차이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한식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한식은 너무 맵거나 향이 강하거나 재료가 낯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한식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K푸드의 연구원들과 함께 싱가포르 사람들의 입맛을 조사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매운맛을 줄이고 단맛을 더하고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웠던 것은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한식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식에 대해 잘 몰랐고 김치나 고추장 등 낯선 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식의 장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K푸드의 마케팅 팀과 함께 다양한 홍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K-팝 스타를 활용한 광고를 제작하고 한식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싱가포르 유명 블로거들을 초청하여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하듯 우리는 열정적으로 홍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홍보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한식의 매력을 전달하고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가처럼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한식 메뉴를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 전략을 세우는데 성공한 저는 드디어 K푸드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한식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한식 음식 부스를 설치하고 K-팝 스타 공연, 한복 패션쇼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지은 탑을 드디어 완성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페스티벌 준비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K푸드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회의를 거듭하며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행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페스티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들 거라 기대했던 페스티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텅 빈 부스, 썰렁한 공연 무대, 한산한 음식 코너.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 K-팝 커버 댄스 팀은 썰렁한 무대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고 페스티벌 부스에서는 김밥과 떡볶이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초조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고 몇몇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야마모토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 한식을 너무 낯설어해요. 음식 냄새가 강하다고 그냥 지나쳐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텅 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한식을 알리겠다는 저의 꿈, 몇 달간 밤낮 없이 준비했던 이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릴 순 없어. 알고 보니 페스티벌 개막 전날 밤, 싱가포르 전역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언론에서 페스티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면서 여론이 악화되었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K푸드가 싱가포르의 전통 음식을 무시하고 자국의 음식 문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배처럼 저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기상청에 연락하여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페스티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언론에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페스티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페스티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페스티벌이 실패하면 어쩌지? K푸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어쩌지?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저에게 싱가포르 문화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페스티벌에 대한 긍정적인 글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페스티벌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도움 덕분에 페스티벌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긍정적인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언론에서도 페스티벌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론이 점차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페스티벌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페스티벌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낮으로 행사장을 지키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의 맛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몸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어요.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19, 빨리 불러. 하지만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K푸드 음식 때문이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싱가포르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K푸드의 안전 불감증을 비난하며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페스티벌은 즉시 중단되었고 K푸드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절망감에 휩싸인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한식을 알리겠다는 제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무엇보다 가장 걱정됐던 것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싱가포르 여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무사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찾아간 저는 그녀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그녀는 위기를 넘기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녀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우리 딸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음식에 들어간 새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K푸드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알리지 않은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식을 알리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사고를 만들고 말았어. 한식은 정말로 글로벌 음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우리만의 음식이라는 자부심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들의 입맛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방식만을 고집했던 것은 아닐까? 한식을 알린다는 것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식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알레르기와 같은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화가 아닐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푸드 경영진과 긴급회의를 열고 한식의 현지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메뉴의 원재료 표시를 더욱 명확히 하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을 따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식을 처음 접하는 현지인들을 위해 무료 시식 코너를 확대하고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페스티벌을 단순한 음식 축제가 아니라 한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불고기를 구우며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박지훈 씨와 싱가포르 현지 직원들의 조언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다시 열린 행사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료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크게 증가했고 현지 언론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회복한 그 싱가포르 여성도 페스티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는 여전히 맵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그녀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페스티벌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싱가포르에서 한식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K푸드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저 역시 프로젝트의 성공을 인정받아 본사에서 특별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 그릇의 김치 볶음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식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생활이 끝난 후 한국으로 단기 연수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며 문화를 경험하고 언어도 더욱 익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한 날 박지훈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훈 씨, 저 곧 한국에 가요. 김치볶음밥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싶어요. 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한국에 오면 진짜 맛있는 김치볶음밥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김치볶음밥 한 그릇이 저를 변화시켰듯이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한식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경험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국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지만 특별하고 감동인 경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